오늘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손 개인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팔던 외국인이 돌아섰죠. 뭘 받길래 마음을 바꿨을까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는 25만 5천 원 부근에서 마감했어요. 어제보다 6% 넘게 하루 만에 만원 넘게 뛴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종가보다 먼저 보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누가 이 주가를 끌어올렸느냐죠. 정답은 외국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삼성을 제일 많이 팔던 그 외국인이 오늘은 사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판 사람이 도로 사는 건 그냥 하루 반등하고는 무게가 다르거든요. 오늘은 이 외국인이 왜 마음을 바꿨는지부터 파고든 다음 이들이 지금 삼성 뒤에서 뭘 보고 있는지 그 재료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다시 살까요? 먼저 얼마 전 외국인이 팔던 이유부터 되짚어야 오늘이 풀립니다. 얼마 전 외국인이 삼성을 조 단위로 팔았죠. 그런데 그때 이유가 중요해요. 회사가 망가져서가 아니었거든요. 실적은 오히려 역대급이었죠. 팔았던 진짜 이유는 이익이 워낙 빠르게 좋아진 뒤라 앞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둔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었어요.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십니다. 이익이 줄어드는 것과 이익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회사엔 돈이 계속 잘 들어오는데도 뛰는 속도가 완만해질 것 같으면 큰 손은 수익난 물량부터 먼저 덜어냅니다. 주가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속도를 미리 반영하니까요. 그래서 좋은 실적 뉴스랑 외국인 매도가 같은 날 나오는 앞뒤에 안 맞아 보이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왜 다시 샀는지가 여기서 풀립니다. 팔았던 이유가 속도가 둔해질까봐 였다면 다시 사는 이유는 그 반대죠. 속도가 안 꺾이겠구나 하는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재료들, HBMN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는 신호들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외국인의 매수는 단순한 저가 매수가 아니에요. 팔게 만들었던 그 걱정 자체가 풀리기 시작하니 덜어냈던 물량을 도로 채우는 흐름인 거죠. 이게 오늘 상승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수급과 함께 하나 더 봐야 할 게 거래량입니다. 오늘 삼성 거래량이 확 터졌거든요. 거래량을 왜 같이 보냐?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없으면 옆사람이 살짝 밀어올린 허약한 상승이라 금방 도로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올랐다면 그건 여러 주체가 진짜 돈을 넣었다는 뜻이죠. 게다가 오늘은 그 거래량이 오후 상승 구간에 몰렸어요. 주가를 위로 올리는 쪽에 돈이 집중됐다는 얘기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올라오는 이런 모양은 시장에서 신뢰도 높은 상승으로 봅니다. 오늘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격으로도 한번 보죠. 오늘 이 상승으로 삼성이 어떤 자리에 올라섰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삼성은 24만원 선을 힘있게 넘어서 그 위에서 마감했어요. 그동안 이 24만원은 위로 오르려 할 때마다 번번이 막히던 자리였죠. 그 벽을 오늘 넘었다는 건 이제 여기가 막는 벽이 아니라 아래를 받쳐주는 바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24만원을 지키고 있는 동안은 뒤에 말씀드릴 재료들이 살아있는 국면으로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 자리가 다시 깨지면 상승 돌리는 잠시 접고 다음 구간을 봐야 합니다. 위쪽으로는 26만 2천원대가 다음 목표 자리예요. 지난 급등 때 찍었던 고점인데 여기를 다시 힘있게 넘어서면 그때부터 눌려있던 재료들이 본격적으로 값에 담기기 시작하는 구간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24만원을 지키면 미를 보고 26만 2천원을 넘어서면 자리를 다시 계산한다. 지금까지 오늘 수급이랑 가격을 짚었는데요. 사실 이 시장 얘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아까 외국인이 속도 안 꺾이겠구나 하는 그림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 그림이 대체 뭐냐? 삼성 뒤에 대기 중인 재료 3가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이걸 아시면 오늘 이 상승이 왜 일회성이 아닌지 확실해지실 겁니다. 첫 번째 재료는 최신 메모리 HBM사 얘기예요. 이게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이 최신 메모리에서 경쟁사 SK 하이닉스한테 밀린다는 소리를 계속 들어왔죠. 그런데 삼성이 세계 최초로 이 HBM사를 양산해서 실제로 출하하기 시작했어요. 말로만 개발이 아니라 진짜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공지능 칩 세계 1등 엔비디아가 삼성 HBM사를 직접 시험해봤는데 속도랑 전력 효율에서 업계 최고 수준에 가까운 평가를 줬거든요. 그동안 삼성이 엔비디아 문턱을 못 넘는다는 게 제일 큰 약점이었는데 그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여기에 회사는 올해 이 HBM 매출이 작년에 3배 넘게 늘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밀린다던 회사가 최고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시장은 삼성을 다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쪽이에요. 다른 회사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이죠. 이 얘기엔 그동안 적자다, 언제 흑자되나 하는 걱정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대형 고객들이 실제로 삼성 공장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자기네 인공지능 칩을 삼성
삼성 공장에서 만들기로 하면서 20조 원이 넘는 역대급 계약을 맺었죠. 여기에 애플도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부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칩으로 유명한 퀄컴 같은 회사들도 삼성의 최신 공정을 논의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몰릴까요? 1등인 대만 TSMC가 지금 일감이 꽉 차서 물량을 다 못 받거든요. 거기서 넘친 주문이 2등인 삼성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삼성이 사정해서 따는 게 아니라 1등이 감당 못하는 물량이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흐름인 거죠. 이런 대형 계약들이 하나씩 확인되면 몇 년째 적자던 이 사업이 돈 버는 사업으로 바뀌는 신호가 됩니다. 세 번째 재료는 주주 환원, 그러니까 회사가 주주한테 돈을 돌려주는 얘기예요. 이건 주가에 직접 꽂히는 재료죠. 얼마 전 삼성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어요. 특별 배당을 포함한 새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논의 중이고 곧 발표하겠다고요.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왔지만 준비하고 있다는 걸 회사가 공식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기대가 클까요? 삼성이 올해 워낙 돈을 잘 벌었거든요. 회사가 투자하고도 남는 여윳돈, 이걸 주주한테 나눠줄 재원으로 쓰는데 삼성하고 SK하이닉스를 합치면 그 규모가 10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까지 나와요. 배당을 더 주거나 자사주를 사서 없애면 주주 입장에선 받는 돈도 늘고 내 주식 가치도 올라가죠. 이 발표가 실제로 나오는 순간이 주가엔 또 하나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나온 곳이 다 달라요. HBM은 기술, 파운드리는 쇠고객, 주주 환원은 회사가 주는 돈. 그런데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여기서 아까 시장 얘기랑 연결됩니다. 외국인이 속도가 안 꺾이겠구나 하고 본 그림이 바로 이 재료들이었어요. 밀린다던 메모리가 최고 평가를 받고 파운드리에 큰 고객이 붙고 주주 환원까지 대기 중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이 아래보다 위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료가 좋을수록 오히려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발표가 조금만 못 미쳐도 실망이 커지거든요. 그 실망에 휩쓸려 정작 팔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던지게 되죠. 반대로 뭔가 좋게 나오면 뒤늦게 조급해져서 이미 오른 자리를 추격하다 고점을 잡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분히 들으실 땐 나는 안 그래야지 하시겠죠. 그런데 막상 계좌에 빨간불 파란불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떠신가요? 그 순간에도 지금 이 판단력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 기준을 정해두는 겁니다. 어떤 신호가 나오면 나는 뭘 한다, 이것만 정해두면 그날 감정이 아니라 기준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요즘 매일같이 반복되는 질문이 딱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에 자료로 직접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이에요. 손실보다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추가 매수인가, 이 고민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려서 정리하면 꼭 최악의 자리에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엔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말 대신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담았어요. 반등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라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지까지요. 이걸 미리 그려놓은 분과 매일 가격만 보는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입니다. 요즘 시장, 어제는 반도체가 오르고 오늘은 조선, 내일은 방산이잖아요.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딱 고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업종들을 정리했어요. 어디에 자금 유입 초기 신호가 보이는지, 어디는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다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 일지예요. 상승, 조정, 횡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내 계좌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함께 드려요. 솔직히 자료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매일 바뀌죠. 갑자기 굵직직한 이슈가 터지거나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곳이에요.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더해서 댓글로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루에 20분 정도 선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봐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도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예요. 그 기준만 서 있어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인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응원으로 채널이 크는 거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조예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셋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와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만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인지 확인 후에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지금 물려 계신 분도, 지켜만 보시는 분도, 오늘 막 들어오신 분도 처한 자리는 다 다르시죠? 그래도 결국 확인할 건 내 계좌 하나예요. 오늘 있었던 일과 앞으로 올 것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시세를 붙들고 챙기실 필요 없어요. 그날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은 하루 마무리하실 때 이 채널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주주 환원 발표가 실제로 언제, 어떤 규모로 나올지 그 뒷이야기를 더 깊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